근데 실상 게임 중독이다 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이전보다 폭력적이거나 머리가 나빠졌다거나 뭔가 문제가 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졌죠. 지능도 높아지고 더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낮아지고 행복지수들은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게 게임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게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은 증거가 없다는 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게임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은 이제 곧 다가올 거대 AI나 엄청나게 몰입도가 높은 기술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결국 이게 SF 얘기가 아니라 5년, 10년 후 얘기거든요. 보이는 미래라는 겁니다. 조그만 파도에도 휩쓸려서 이거 가면 안 되라고 했다가는 쓰나미 같은 기술적인 혁신에 다 쓸려 나간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규제냐? 사실 이건 거는 애들을 위해서나 우리 사회나 부모님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사람들 애들끼리 모여서 놀았고 저 운동장이나 놀이터, 공터, 골목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애들 또 학원 다니면서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모였죠. 아주 재밌는 게 요즘은 놀이터에 가도 어몽어스를 하는 게임들을 하는데 애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모여서 게임을 합니다. 지금 예전하고 부모 세대하고 좀 놀이 방식이 좀 달라졌지만 근원적으로 놀이라는 속성들은 똑같다는 거. 뭐 공부 안 하고 놀이만 빠져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였죠. 그런 측면에서 삶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걱정하시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게임을 붙잡고 뭔가 고민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나 혹은 미래의 어떤 이 장래를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이라는 게 실제로 한 50년 안팎 사이에 드러난 새로운 인류사적인 변화다. 업무용 컴퓨터와 게임용 컴퓨터가 비교도 못하게 비쌉니다. 그만치 혁신들이 아이들한테 가고 있는 거고 이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실은 게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습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게임들을 활용한 산업들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데요. 구찌 같은 명품들도 이제 게임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예 게임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구찌 스니커즈를 사면 온라인 내 아바타한테 신기려고 상품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의외의 사례 같은 경우가 뭐냐면은 오뚜기 같은 경우요, 힐러라는 라면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게이머 왕국에서 그 왕이 지친 게이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라 해서 그 요리 대회를 했고 거기서 1등 먹은 제품이 힐러라는 라면이다. 이런 컨셉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런 컨셉이나 이런 개념이 나오면은 되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PC방에서 출출할 때 라면 먹을 때 힐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단 라면뿐일까요?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게임하고 연결되는 것은 비단 게임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인류사의 어떤 진보의 증거가 게임을 통해서 지금 발현되고 있고요. 이것을 잘하는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 된다. 내 의도하고는, 부모의 의도하고는 다르니까 그런겠죠. 애가 뭔가 애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걸 안 해주면 그건 비단 스마트폰이나 다른 거라도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얘가 왜 그러는지 소통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게임을 붙잡고 하고 있는지, 내가 시키는 공부가 됐든 심부름이 됐든 이거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들어보면 답답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지식착각이죠. 심리학에서 이렇게 지식착각이라는데, 지식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 낳아서 기르고 이만치나 키웠으니까 다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거죠. 오랫동안 봐서 익숙한 걸 마치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애가 게임을 하는데 무슨 게임을 하는지, 주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나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근거는 아주 역설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자신감이다. 이런 것들을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예전에 게임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 당시 오락실 게임이 됐든 이렇게 게임기가 됐든 하셨지만 요즘 게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옛날 생각했었던 이거 가지고 나는 게임을 잘 알아, 그리고 이거 해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데, 게임 자체가 애들이 같이 모여 놀고 여기서 뭔가 확산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측면들은 솔직히 잘 모르시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좀 덜 불안해지십니다. 그거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계획도 좀 세울 수 있고 조금 더 관대해지죠. 그러면은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숨통이 생긴다. 말로 뭔가가 전달될 거라고는 얘기는 사실은 오해라는 겁니다. 이미 표정과 제스처, 말투에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뭐 말투가 막 화가 나 있는데 애는 실제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정을 믿고 엄마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방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찌 보면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게임 가지고 잘 얘기한다고 하지만 거의 95%, 93% 이상의 부정적인 메시지 내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거 가지고 소통을 하자. 실패하기가 쉬운 좀 전략이고 내가 아이하고 소통하기 전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 책에서 그 거울 역할들을 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들 같은 경우 사실은 내 새끼고 내가 낳아서 길렀으니까 얘는 사랑하는 게 디폴트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든 얘는 다 이걸 받아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게임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엄마가 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과 게임 그까짓 거 필요도 없는 거 쓸데없이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인정과 존중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은 이런 걸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풍요롭고 되게 성장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인정과 존중을 받았던 아이들이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어찌 보면 그런 연습을 게임을 통해서 해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게임에 들인다. 그러면은 거기에 같은 눈높이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몇 시간째인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인데, 네가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뭐 해야 될 걸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드네 그러면 얘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마! 이럴 때하고는 다르게. 근데 물론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데 습관이 바뀌는 데는 최소 3주가 걸린답니다. 길게는 대략 6달이 걸린답니다. 몇 번 하다가 실패한다고 그만두실 게 아니라 최소 3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까지 나와서 키우고 그 돈과 시간과 노력을 따지면 그깟 3주쯤이야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은 그 3주를 못 참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애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 부모한테 인정 못 받은 애들이 나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질문할 때예요. 이런 타이밍을 놓쳐버리시면 어머니가 얘기하고 싶을 때 얘기를 하세요. 지시나 비판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답정너식의 이런 것은 지시지 절대로 대화가 아니라는 거. 또 착각이 어떤 착각이냐면은 옳은 말을 하면 받아들일 거란 착각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옳은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편 말에 반응을 해요. 공감을 해주는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우리는 오히려 더 재수없거나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죠. 옳고 그러면 다음 문제라는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 얼마나 공감하고 수용하느냐. 그 다음에 옳은 말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옳은 말만 하면 그게 딱 잔소리로 흘러가게 되고요. 잔소리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귀에서 다 블로킹 당합니다. 정작 부모 자신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몰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지금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스마트폰을 붙잡고 좀 해 하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안타깝죠.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화. 근데 이 화는 애가 만든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 만드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해석하지도 않고 화를 내면 아이는 내가 지금 뭔가 시간을 놓치고 공부를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렇구나가 아니라 우리 엄마 또 화난 애가 돼요. 이건 100번 이렇게 계속 흘러가야 아이나 엄마한테나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전투 싸우자, 얼굴로는 싸우자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 대화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뭘 믿겠냐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내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조금 더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부모의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 전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제는 어른도 어려워요. 이제 7, 8살, 이제 10살 남짓 된 애가 착착 말한 대로 탁탁 듣는다? 이거는 사실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은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습니다. 애들은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중에 엑셀레이터는 타고납니다. 애들 정말 엄청나게 움직이죠. 근데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고요. 그러면 이전부터 서서히 밟아줘야 목적지에서 닿을 수 있다는 거. 요것들을 하는데 효과적인 게 비고츠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놀이 상황을 쓰면 훨씬 더 원활하게 수행을 하더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준이가 게임 시간을 어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준이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역할을 주고 그러면 지가 씩 웃으면서 뭔가 거기에서 게임도 해야 되고 그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가 원활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한 거 말고 성공한 것에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가끔 성공하면 폭풍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못하는 걸 혼내시 말고 잘하는 거에서 칭찬해 주시면 얘가 훨씬 더 효능감과 유능감이 들어서 이 통제력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자기가 통제감을 가질 때 훨씬 책임감도 같이 는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거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부모님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거 했으면 좋겠네. 근데 이걸 할지 말지는 너한테 달려있어. 이 마지막 이 한마디가 부탁 수용의 비율을 4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면은요, 자기 통제가 잘 된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울을 주변에 놓으면 지금 내가 게임을 할 때 이렇게 해볼래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구나 하면은 이거 뭔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들이 아이한테 든다는 거죠. 그렇죠. 게임을 많이 해도 공부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 않죠. 사실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냐는 거죠. 거꾸로 게임을 또 안 하고 공부도 안 해요. 그럼 더 속 터져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집중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은 게임이 아니라 해야 할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본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사실은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 연초에 술, 담배를 줄이겠다는가 혹은 우리 헬스클럽 끊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가서 못 가요. 왜냐면은 그 목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쉬운데 실제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집안에다가 이 러닝머신 사다 놓고 매일 뛸 거야 하지만 그 며칠 못 뛰고 그거 다 빨래거리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거기서 내가 30분을 뛰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 러닝머신에 올라갔다 내려오겠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도 훨씬 운동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아이한테도 공부해라가 아니라 적어도 요 시간 됐으면은 자 앉아있다가 인강 키기 혹은 스탠드 키기 이런 약속들 이런 행동들을 약속을 하시면 처음에 약속하기도 쉽고요.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애가 게임에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부드럽게 내주시는 거, 이것도 지혜로운 부모님의 하나의 팁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애가 게임 중독이 아닐까 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돼서 보니까 조금만 게임을 해도 거기에 화들짝 놀라시고 막 이러니까 애들도 위축이 되더라.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애들 보면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싶은 애들 마음이 궁금하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거고요. 게임 때문에 싸우다 너무 지쳤다 하시는 분들도 제 책을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게임이 아주 유명한 진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게임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 아이가 좀 게임을 좋아하고 하니까 아예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제 책을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앞으로 이제 바뀌는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소통하고 살아야 될까, 제 책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략 큰 줄기 방향을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했고요. 많이 했고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 도구이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강압이나 원칙 막 이런 타기보다는 존중과 그리고 신뢰라는 것들을 아이한테 주고, 그리고 그런 신뢰를 받은 아이들 속에서 그런 스스로의 어떤 통제력들을 조금씩 높여가고 미래의 방향들이나 아니면 자기 진로들을 찾아나가는 이런 일들이 부모나 아이들한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아이가 셋인데 사실 저희는 애들이 게임하는 거에서 특별히 막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다 지금 큰애는 이제 20살이고 이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별일 없이 게임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소신, 뭔가 애들을 믿고 애들의 미래를 믿는 그런 부모님들,
이 자신감은 결국 아이들한테 게임 속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주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나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잘 타협해서 절충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커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고 잘 활용하신다면 좋은 부모님이 행복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책에서 많은 얘기들을 한다고 했는데 집집마다 상황마다 달라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내 상황은 이것과 다르다, 혹은 제가 제시했던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음 증거판에 말씀해 주신 분의 사례들을 꼭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서점에서 책을 통해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